김장 300포기 다 못 끝내면 수술이고 뭐고 꿈도 꾸지 마라. 어디서 꾀병이야. 시어머니는 암 수술을 이틀 앞둔 며느리의 손목을 낚아채 빨간 양념통에 처박았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며느리가 쓰러졌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항암 모자가 벗겨진 채 바닥을 기는 며느리에게 돌아온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닌 차가운 조롱이었습니다. 암세포도 김치 먹으면 낫는다. 정신력이 썩어 빠져서 병에 걸린 거야. 그 순간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거대한 김치 대야를 들어 올려 거실 한복판에 엎어버렸습니다. 쾅! 붉은 폭포수와 함께 시어머니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김치. 이게 얼마짜린데.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엎어진 건 김치가 아니라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아들과의 인연이라는 것을요.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오른 그 밤, 이 집안의 인연도 함께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잔인했던 김장이 가장 통쾌한 복수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들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자님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제가 행운 한가득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행복이 함께하는 따뜻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늦은 오후 햇살이 병원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은 간호사 데스크 앞에서 퇴원 서류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이래도 퇴원하시겠다고요? 백혈구 수치가 뚝 떨어졌어요. 지금 몸 상태 정말 위험한 거 아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오늘 하루만 다녀올게요. 꼭 갔다 와야 해서요. 서연이 쇄골 및 항암 포트 부위를 살며시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모레 수술이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감염이라도 되면 수술도 못해요. 정말 큰일 나요. 간호사가 다시 한번 만류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핸드폰에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안 오면 친정 부모님 댁 찾아간다.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영자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리에 쓴 항암 모자가 자꾸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하얗네. 어디 많이 안 좋으세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시댁에 좀 다녀와야 해서요. 서연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시댁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서연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숨이 가빠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매운 고춧가루 냄새와 젓갈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 왔네, 왔어. 시간 딱 맞춰 잘도 왔다. 영자가 거실에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거실을 둘러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40평 남짓한 거실이 온통 배추 박스와 커다란 빨간 고무 대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김치가 너무 많은데요.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긴 뭐야, 김장해야지. 올해는 300포기다, 300포기. 동네 사람들 다 놀라게 해야지. 영자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300포기요? 그런데 저는 모레 수술인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해야지. 수술하고 나면 누가 해? 내가 해? 네가 며느리면 이런 날은 나와줘야지. 영자가 거실 천장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카메라 봐라. 도우미 아줌마 감시하려고 달아놨는데 너도 요령 피우면 다 찍힌다.
요령 피우지지 말고 꼼꼼히 해. 서연이 천장을 올려다보니 작은 홈카메라가 붉은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아픈데요. 오늘은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요? 서연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픈 소리 집어쳐. 이번 김장은 동네 유지들한테 다 돌려야 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모양 빠지면 체면이 뭐가 되냐. 영자가 작업용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서연에게 던졌습니다. 자, 얼른 입어. 오늘 밤새서라도 다 끝내야 한다. 죽어도 오늘 안에 끝내. 서연이 고무장갑을 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손가락 끝 피부가 얇아져서 조금만 건드려도 아팠습니다. 또 엄살이네, 또. 손가락 좀 아픈 게 대수냐? 말 그만하고 빨리 배추물이나 빼러가. 영자가 서연의 등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리며 개수대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그니 따가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눕더니 홈쇼핑 채널을 틀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저번에 산 건데 정말 좋더라.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보면서 김장은 며느리가 하고 세상 좋지. 영자가 귤을 까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거운 절임 배추를 하나씩 들어 올리며 물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야, 너무 느리다. 언제까지 그렇게 꼼지락거리고 있을 거냐? 오늘 안에 김치 다 담가야 한다. 영자가 귤 껍질을 바닥에 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저 카메라에 내 동작 다 찍히니까 대충 하면 안 되는 줄 알아라. 손 한 번 놀릴 거 2번, 3번 더 놀려.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의 몸은 점점 축 늘어졌습니다. 항암 모자가 비뚤어져서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어디서 아픈 티를 내? 보기만 해도 재수없게. 사람들 오면 웃는 얼굴부터 만들 생각해라. 영자가 다가와 서연의 모자를 거칠게 바로잡으며 말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서연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100포기가 넘는 배추를 버무리느라 허리와 어깨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빨간 대야 옆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현기증이 심해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쿵! 서연이 완전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 뭐야? 또 쇼하는 거야? 영자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내 비싼 자개장에 김치국물이라도 튀었으면 네가 다 물어내야 한다. 사람 쓰러진 것보다 그게 먼저 걱정된다. 나는. 영자가 걸레를 서연의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바닥을 짚으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 모레 수술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안 될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무슨 수술 타령이야 또. 암세포도 김치 제대로 먹고 땀 빼면 달아난다. 정신력이 썩어 빠져서 병에 걸린 거야. 알겠냐? 영자가 서연의 손목을 잡아채 차가운 양념통 속에 처박았습니다. 아, 제발 아파요.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의 시야가 점차 흑백으로 변해갔습니다. 영자의 고함 소리가 이명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이웃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잠깐 내다보는 것 같았지만 영자가 황급히 커튼을 쳤습니다. 남일에 신경 꺼요. 니네 집이나 잘 챙겨. 괜히 창문이나 열지 말고. 영자가 창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홈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무심하게 깜빡이며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핸드폰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민석에게 구조 요청 문자라도 보내야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누굴 부르려고? 영자가 발로 핸드폰을 차버렸습니다. 핸드폰이 벽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에서는 민석이 서둘러 입국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항공편이 결항될 뻔했지만 운 좋게 앞당겨진 비행기를 탔습니다. 민석이 핸드폰을 켜자 미수신 전화와 문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서연이 보낸 엄마네 가지 말라는 문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송 실패? 뭐야 이게, 서연이가 이런 문자를.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이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뭔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민석은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핸들을 꽉 움켜쥐며 어머니와의 지난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김장 배우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오라고 했어. 내 마누라가 얼마나 열심인지 네가 좀 봐야겠다니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서연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본가 앞에 도착하자 민석은 차에서 내려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민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안에서 날카로운 고성과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이 소리? 집에서 무슨 일이야? 민석이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매캐한 젓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은 마치 사건 현장 같았습니다. 항암 모자가 벗겨진 서연이 바닥에 엎드려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비싼 고춧가루를 토해내질 않나, 아까운 줄도 모르고 아주 지 맘대로야, 지 맘대로. 영자가 서연의 엉덩이를 발끝으로 툭툭 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석이 소리치며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연을 부축해서 일으키자 온몸이 붉은 양념과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피를 뒤집어 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민석아, 너 왔냐? 서연이가 김장한다고 나를 잡더니 의욕만 앞서서 괜히 오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쉬라고 타이르고 있던 참이다. 영자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했어. 내 앞이라 갑자기 더 아픈 척하는 거지 뭐. 민석은 방금 전까지 들었던 욕설과 눈앞의 참혹한 광경을 보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어머니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잘못했어요. 빨리 할게요. 때리지 마세요. 다시는 안 늦을게요. 서연이 민석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웅얼거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민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의 앙상한 팔목에는 시퍼런 손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나 민석이야. 이제 괜찮아. 나왔어. 민석이 서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동자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민석이 서연을 소파에 앉히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영자를 노려봤습니다. 남자가 부엌일에 끼는 거 아니다. 알지? 넌 옆에 좀 서 있기나 해. 들어가서 씻고 쉬어라. 여긴 우리 여자들끼리 알아서 한다. 영자가 민석의 등을 떠밀려 했습니다. 민석이 영자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분이셨어요? 이게 사람한테 할 짓입니까? 민석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나왔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지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김장 좀 도와달라고 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 며느리가 김장하는 게 그렇게 억울해? 영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이게 도움니까? 사람 반 죽여놓고. 민석은 말없이 거실 한 구석으로 걸어가서
영자의 자랑거리인 자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아, 뭐 하는 거야? 거긴 내 엄마가 평생 모은 거야. 손대지 마. 영자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석이 주먹을 들어 자개장 문짝을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박살나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도 영자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사람으로 보이긴 하세요? 며느리예요. 노예가 아니고. 암수술 이틀 전인 사람한테 이게 할 짓이에요? 민석이 낮고 굵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자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김장 좀 시킨 게 뭐 어때서 그래.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민석의 시선이 거실을 점령한 수많은 김장 박스들과 가장 큰 고무 대야에 고정됐습니다. 그 안에는 쉼포기 분량의 붉은 양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아,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 말없이 성큼성큼 걸어가서 작업 중이던 빨간 고무 대야의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쉼포기 분량의 양념이 담긴 무거운 대야였습니다. 안 돼, 안 돼, 그거 손대지 마. 그게 오늘 팔 김치야. 건드리지 마. 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민석이 있는 힘껏 대야를 들어 올려 거실 바닥 정중앙에 뒤엎었습니다. 쾅! 붉은 양념 폭포가 바닥에 쏟아지며 폭탄이 터진 듯한 굉음이 났습니다. 아이고, 내 김치. 이게 얼마짜린데. 네가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영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 쌓여있던 절인 배추 박스 탑을 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박스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거실 전체가 배추와 소금물 바다로 변했습니다. 사방으로 튀어오른 시뻘건 양념이 흰색 실크 벽지와 소파를 온통 붉게 물들였습니다. 영자의 얼굴까지 양념이 튀어 도살장 같은 광경이 되었습니다. 미쳤나? 정말 미쳤어. 이걸 어떻게 다 책임질 거야. 내 집, 내 벽지, 내 소파, 내 김치. 영자가 소리치며 양념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았습니다. 민석이 식탁 위에 굵은 소금 포대를 집어들어 찢었습니다. 하얀 소금이 바닥에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만해. 엄마 죽으란 소리냐? 집구석 아주 다 작살내라. 작살내. 영자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민석이 액젓 통마저 집어던졌습니다. 비린내와 악취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내 김치, 이거 다 돈이야, 돈. 네가 벌어줄 거야? 영자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김장 다 됐어요? 시누이 미주가 명품 가방을 메고 해맑게 들어왔습니다. 미주가 붉은 지옥으로 변한 거실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집이 왜 이 꼴이야? 김치 공장 폭발했어, 뭐야? 미주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거 강남 사모님들한테 선주문 받은 김치 다 엎어지면 어떡해요? 나 내일 배송 잡아놨단 말이야. 미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약금 받은 거 다 토해내야 하잖아. 카드 취소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라고. 미주의 말에 민석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선주문? 예약금? 민석이 미주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동네 사람들 좀 받아둔 거야. 별거 아니야, 오빠. 미주가 당황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민석이 미주의 손에서 장부를 낚아챘습니다.
장부를 펼쳐보니 빼곡한 예약자 명단과 입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익금 배분 엄마 7, 미주 3. 이 메모를 본 민석이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족을 위한 김장이 아니라 장사였구나. 아픈 며느리 부려먹어가며 돈 버는 장사. 민석이 장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니야, 민석아. 오해야. 이게 다 너희를 위해서야. 집안 체면도 세우고 돈도 좀 모으고. 영자가 기어나와 민석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민석이 미주의 가방을 뒤져서 현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십만 원어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좋으면 이 돈 끌어안고 평생 사세요. 며느리 피 빠지는 건 안 보이고 돈만 보입니까? 민석이 현금을 영자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지폐들이 공중에서 팔랑팔랑 날렸습니다. 아이고, 내 돈. 이래서 내가 며느리까지 끌어다가 김장한 건데. 아까워 죽겠다. 영자가 바닥을 기어다니며 돈을 주우기 시작했습니다. 양념 범벅인 바닥에서 돈을 줍는 영자의 모습이 추악해 보였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이렇게 된 거 일단 오빠부터 말려야지. 돈이 지금 중요해요? 미주가 소리쳤지만 영자는 돈 줍기에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민석이 미련 없이 돌아서서 소파에서 덜덜 떨고 있는 서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가자. 더 이상 여기 안 있어도 돼. 민석이 서연의 귀를 막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너 나가면 호적 팔 줄 알아라. 다시는 내 자식이라고 안 할 거야. 들어오지도 마. 영자가 민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악을 썼습니다. 민석이 영자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2번 다시 오지 마세요. 저도 서연이도 여기 발 안 들입니다. 민석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과 서연의 모습을 봤습니다. 둘 다 온몸이 붉은 양념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거야. 오늘로 끝이다. 민석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닫히는 현관문 너머로 영자와 미주가 서로 배추 관리를 잘못했다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잘못 관리했잖아. 냉장고 온도나 제대로 봤어? 엄마가 무리하라고 했잖아요. 300포기를 왜 받아요, 왜? 그들의 싸우는 소리가 괴기스럽게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이 서연을 꽉 안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민석은 핸들에 묻은 붉은 양념 자국을 물티슈로 미친 듯이 닦아냈습니다. 젠장 내가 미쳤지. 거길 왜 이제야 간 거야. 민석이 울분을 토하며 핸들을 세게 쳤습니다. 조수석의 서연은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현실 감각을 되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숨은 괜찮아? 어지럽진 않아? 민석이 신호등에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됐어. 그냥 좀 멍하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서연의 옷에 묻은 붉은 얼룩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피인가요? 어디 다치셨어요? 폭행이세요? 경찰 불러야 하나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피 아니에요. 김치 양념이에요. 집안일 하다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친 후 민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본가 식구들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영자, 미주, 시아버지까지 모든 번호를 지웠습니다. 이제 끝이다. 다시는 전화도 카톡도 없다. 이어서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번호 등록 해지하고 싶어요. 어떤 차량인가요?
어머니 댁 주차장 이용하던 건데 앞으로 출입 안 할 예정이에요. 다 지워주세요. 아예 못 들어가게요. 민석이 물리적인 단절까지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1인실 병실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링거대를 끌고 복도 휴게실로 나왔습니다. 잠이 안 오시나 봐요. 따뜻한 모가차를 든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네, 좀 그러네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혜경이에요. 여기 단골이죠. 혜경이 옆자리에 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 심리 상담사였고 유방암 완치자예요. 혜경이 자신의 가슴 부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여기 누워서 울기만 했어요. 근데요, 버티니까 끝나더라고요. 수술 흉터 보실래요? 이제 훈장이에요. 혜경이 옷을 조금 열어서 수술 자국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겁 안 나요. 잘 살았다는 표시 같아요. 착한 며느리 가면은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세요. 혜경의 말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가 그래도 될까요? 어머니 말에 안 끌려다녀도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부터는 시어머니 인생 말고 당신 인생 사셔야죠. 병보다 무서운 게 착한 척하는 거예요. 혜경이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습니다. 서연이 병실로 돌아와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퇴원 후 하고 싶은 일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남편과 맛있는 반찬 만들어 먹기, 눈치 안 보고 늦잠 자기, 예쁜 옷 입고 데이트하기, 소박한 소원들이 수첩을 채워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이동하는 침대 위에서 서연은 민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 꼭 살아서 나올게. 우리 진짜로 남들처럼 아니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자. 서연의 목소리에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당신만 나와주면 나머진 내가 다 할게. 아무 걱정하지 마. 민석이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차가운 복도에 민석 혼자 남았습니다. 서연이 베개 밑에 두고 간 수첩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석이 수첩을 펼쳐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무나 소박한 소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야? 이 정도도 못하게 했구나. 내가 남편이라는 사람이. 민석이 수첩 맨 뒷장에 펜을 들었습니다. 무조건 이루어진다. 내가 다 해줄게. 민석이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긴 수술 시간 동안 민석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제발요, 제 아내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새 사람처럼 살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걸려왔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다신 안 받습니다. 우리 둘만 생각할 겁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집도이가 나와서 말하자 민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석이 주저앉으며 안도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회복실에서 마취가 덜 깬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진짜 다 해. 민석이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2년 후 작은 상가 1층에 서연의 식탁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모두 마치고 건강을 되찾은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반찬 드릴까요? 찌개용도 있고 그냥 드시기 좋은 것도 있어요. 서연이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 과거의 창백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염 김치 있나요?
남편이 혈압이 높아서요.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있어요. 소금 적게 넣고 대신 맛내는 재료를 더 썼어요. 혈압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혹시 남편분 드시고 입맛 맞으시면 다음엔 반찬도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서연이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유방암 환우들을 위한 저염식, 건강식 레시피를 개발한 서연의 반찬은 지역 맘카페에서 큰 인기였습니다. 언니, 이 김치 정말 짜지 않으면서도 맛있어요.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단골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힘이 나네요. 다음엔 다른 반찬도 맛보세요. 퇴근 후 민석이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장사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많이 섰잖아. 민석이 그릇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대박이야. 저염 김치 완판됐어. 예약까지 받았어. 병원 쪽에서 소개받고 왔다면서 환우분들이 몇 분이나 오셨어. 서연이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주말마다 가게에 나와서 무거운 식자재 운반과 배달을 도맡았습니다. 서연이 무리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무거운 건 내가 할게. 너는 레시피 연구만 해. 칼도 오래 쥐지 말고 손 아프게 하지 마. 민석이 20kg 쌀포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서연은 주방 안쪽에서 레시피 개발과 가벼운 조리, 카운터 업무만 담당했습니다. 김치 버무리기 같은 힘든 일은 민석과 새로 고용한 건장한 직원이 전담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손님들 줄 설 때 깜짝 놀랐어요. 직원 아저씨가 앞치마를 벗으며 인사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집에 가셔서 푹 쉬세요. 내일도 부탁드려요. 서연이 따뜻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개업 1주년 기념일에는 단골 손님들이 축하 화분과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서연 언니 덕분에 남편 혈압 많이 좋아졌어요. 약도 줄었어요. 진짜예요. 저희 아이도 이제 김치 잘 먹어요. 여기 김치만 찾는다니까요. 손님들의 고마운 인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먹는 모습에서 생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정말 뿌듯하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서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유튜브 브이로그를 통해 서연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암 이겨낸 사장님의 건강 반찬집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에도 소개됐습니다. 멘토였던 혜경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 백김치 한번 맛봐볼게요. 오늘은 손맛이 어떤지 확인하러 왔어요. 혜경이 젓가락으로 백김치를 집어서 맛봤습니다. 와, 이제 쓴맛 같은 건 하나도 없고 맛이 정말 깊어요. 사람 마음 편해지는 맛이에요. 혜경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극찬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후 민석이 서연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또 무슨 이벤트야? 서연이 궁금해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게명에 첫 적금 통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매달 조금씩 넣어뒀어. 혹시나 아플 때 쓰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둘 여행 가도 좋고. 민석이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서연이 통장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금액보다 남편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줄은 몰랐어. 서연이 민석의 품에 안겼습니다. 가게 셔터를 내린 뒤 두 사람은 한켠 테이블에서 막걸리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날 당신이 김치통을 엎어주지 않았다면 난 이미 죽었을 거야. 진짜야, 과장이 아니야. 서연이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우리 둘 다 살았잖아. 그럼 됐지.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자.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민석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가게 벽면에는 당신의 건강한 오늘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게 밖 어두운 골목길에서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두 여자가 전봇대 뒤에서 염탐하고 있었습니다. 꾀재재한 행색의 영자와 미주였습니다. 저것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아주 얼굴에 살이 올랐어. 영자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기 줄 서는 사람들 봐요. 대박 났나 봐. 저 정도면 돈 꽤 벌겠다. 미주가 핸드폰으로 가게 간판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우리가 고생해서 김치 만드는 법 가르쳐 준 건데 뒤통수 제대로 치고 나갔네. 영자가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냥 두지 말아요. 가만히 있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도 방법 좀 생각해봐요. 미주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언가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화로운 가게의 따뜻한 불빛과 어두운 골목의 그림자가 대비를 이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점심 장사로 분주한 서연의 가게 앞에 휠체어를 탄 영자와 피켓을 든 미주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저분들 뭐예요? 시위하는 거예요? 가게 앞에서 왜 저래? 단골 손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영자는 멀쩡한 다리에 가짜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암 걸린 며느리 수술비 대줬더니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내다버린 폐륜녀라는 자극적인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늙은 년 하나 믿을 사람 없어서 이 꼴로 거리로 나앉았다. 영자가 통곡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주는 삼각대와 조명까지 설치하고 핸드폰으로 이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들어오셨어요? 지금부터 이 유명 반찬 가게 사장의 진짜 얼굴을 폭로합니다. 미주가 카메라를 향해 거짓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암 걸린 며느리 수술비까지 대줬는데 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엄마를 패고 집에서 쫓아냈어요. 이런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자극적인 방송 제목에 순식간에 시청자들이 몰렸습니다. 대박집이네. 역시 성공한 사람들은 뒷배경이. 폐륜이다, 폐륜. 채팅창에는 서연을 비난하는 악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올게요. 이런 일 터졌을 땐 좀 조심해야죠. 죄송해요. 일단 나갈게요, 사장님. 죄송해요. 서연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발이요. 장사 망해요. 저 못 버텨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했습니다. 이 폐륜녀가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 키웠는데 내가 너를 사람 만들려고 뼈 빠지게 살았어. 영자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배달을 다녀오던 민석이 나타나 몸으로 영자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여기 장사하는 가게예요. 손님들 다 보고 있어요. 민석이 영자를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봤죠, 여러분. 아들이 여자에 미쳐서 늙은 어미를 팬다. 어미 편 한 번 안 드는 놈이에요. 미주가 이 장면을 교묘하게 앵글을 잡아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저런 폐륜 아들이에요. 겉으론 착한 척, 방송 나가선 불쌍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러고 삽니다. 채팅창이 더욱 거세게 달아올랐습니다. 저거 완전 막장 가족이네. 가게 망해야 해. 불매운동 하자. 사실 영자는 다단계 사기로 전 재산을 날린 상태였습니다. 며느리가 가게로 대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경찰 신고할게요. 지나가던 시민이 소리쳤습니다. 신고하세요. 신고해요. 저희가 피해자예요. 며느리 잘못만 제대로 조사하면 다 나와요. 미주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영자는 미리 준비한 가짜 진단서를 흔들어댔습니다. 여기 보세요. 며느리가 때려서 이렇게 됐어요. 뼈가 나갔다고요, 뼈가. 나이 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영자가 가짜 진단서를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맘카페와 SNS에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이 퍼졌습니다. 폐륜 반찬 가게라는 오명이 씌워지며 별점 테러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가게에 와보니 유리창에는 계란과 밀가루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입구에는 망해라 살인자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서연이 주저앉으며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연아. 민석이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문 닫을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피하지 마. 이번엔 우리가 이겨. 더는 도망 안 가. 준비한 거 보여주자.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이 가게 안쪽 사무실 금고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와 상의하며 확보해둔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2차 폭로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고? 아주 끝을 보겠다는 거네. 민석이 미주의 예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민석이 오히려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대형 블루투스 스피커를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구경꾼들과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터질 것 같은데? 2차전이 진짜 볼만하겠네. 오늘 컨텐츠 건졌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가게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석이 비장한 표정으로 가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태블릿 PC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가게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영자의 1인 시위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과 미주의 방송을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여러분, 다 모이셨죠? 지금부터 진짜 쇼 시작합니다. 미주가 카메라를 켜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이 가게, 그냥 반찬 가게 아닙니다. 라이브 시청자 수가 순식간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국민이 보고 계시니 이 영상도 같이 보시죠. 민석이 미주의 방송 카메라 바로 앞으로 다가가 태블릿 PC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방송 방해하지 마세요. 미주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석의 태블릿에서 재생되는 영상이 미주의 라이브 방송 화면에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2년 전 김장 사건 당일 거실 천장 홈카메라에 찍힌 영상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잘못했어요. 빨리 할게요. 때리지 마세요. 서연이 바닥에 쓰러져 애원하는 모습이 고화질로 중계됐습니다. 암세포도 김치 먹으면 낫는다. 정신력이 썩어 빠져서 병에 걸린 거야. 영자의 육성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장의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아니, 며느리를 저렇게 잡아? 완전 학대잖아. 엄마, 이거 팔면 500만 원은 남아. 미주가 낄낄거리는 목소리까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야, 완전 돈 된다니까. 며느리 하나 잘 쓰면 엄마 인생 편해. 그 비웃음 섞인 말까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미주의 방송 채팅창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악마들이네. 주작 방송이었구나. 저 할머니 완전 사기꾼. 가게 사장님이 피해자였네.
저 사람들 뭐야? 엄마가 아니라 가해자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속은 거네. 현장에서도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영상을 본 영자가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 아니야. 저건 편집된 거야. 영자가 변명하며 가짜 깁스를 한 다리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 멀쩡하네. 구경꾼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깁스했는데 어떻게 일어나? 사람들이 영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진 꼼짝도 못하더니 이제는 잘만 서네.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미주가 당황하여 방송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영상을 녹화해서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반전이네. 사기극이었구나. 군중들이 미주를 에워쌌습니다. 이렇게 속여놓고 방송으로 돈 벌 생각했어? 이제 내 채널 끝났다. 민석이 준비한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영자가 며느리에게서 갈취한 돈의 입출금 내역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이번 시위를 기획하며 통화한 내용도 있습니다. 민석이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돈만 뜯어내면 그만이야. 며느리 놈이 뭘 알겠어. 미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완전 사기였네. 저런 악질들. 사람 하나 더 죽일 뻔했네. 이 정도면 그냥 범죄지 가족이 아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경찰이 확보된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영자와 미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공갈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엄마가 시켜서 한 일이에요. 미주가 영자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것이 네가 돈 벌자고 한 짓이잖아. 영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습니다. 나 좀 살려줘요. 한 번만 봐줘요. 내가 순간 욕심냈다. 그렇게 된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가게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자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죄송했어요. 진실을 몰라서 오해했습니다. 저도 댓글 썼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지우고 사과글 올릴게요. 앞으로 더 많이 사 먹을게요. 힘내세요, 사장님. 가게에 계란을 던졌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민석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영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이 설치한 CCTV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죗값 달게 받으세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가게 앞에 오물들을 치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죄송했어요. 이 가게 우리가 지킬게요. 소문도 바로 잡을게요. 사장님, 오늘은 우리한테 좀 맡기고 안에서 쉬세요. 깨끗해진 가게 유리창 너머로 서연과 민석이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은 완벽하게 해소됐습니다. 1년 후 형기를 마치고 나온 영자는 자식들에게 모두 외면당했습니다. 보증금 없는 좁은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며 폐지를 줍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내가 이 나이에 리어카를 끌 줄이야. 애들 키워놔봤자 소용도 없네. 전화 한 통이 없구나. 영자가 리어카를 끌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김치를 얻어왔습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어디냐, 공짜면 감사해야지. 물에 씻어서 먹으려니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이가 해준 밥이 그리워. 영자가 혼잣말을 하며 울먹였습니다. 자신이 구박하고 버렸던 며느리의 정성 어린 따뜻한 밥상을 뒤늦게 그리워했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말을 독하게 했을까? 김치 한 포기가 뭐라고.
미주 역시 전과 기록과 폐륜 유튜버라는 낙인 때문에 취업할 수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미주가 영자에게 원망의 문자를 매일 보냈습니다. 내 인생 망친 사람은 엄마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 반면 서연의 식탁은 건강 맛집으로 공중파 방송에 소개되며 2호점까지 낼 정도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대박이네요. 점심, 저녁 내내 줄이 안 끊겼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덕분이에요. 같이 고생해줘서 고마워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수익금의 일부를 저소득층 암 환자들의 수술비와 반찬 지원 사업에 기부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10분께 지원해드렸어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더 많이 도울 수 있게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가게 덕분에 밥 굶는 분은 없게 해봐요. 서연이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가게 휴무일 민석과 서연은 배추 대신 예쁜 도시락 가방을 들고 교회로 가을 소풍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쉬는 날도 있으니까 살 것 같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지? 공원 벤치에 앉아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붉은색을 봐도 심장이 뛰지 않아. 그냥 예쁘기만 해.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억지 김장은 없어. 오직 우리만의 맛있는 식탁만 있을 뿐이야. 민석이 서연이 싼 도시락 뚜껑을 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먹고 싶은 것만 하자. 누구 김치, 누구 체면 그런 거 다 끝. 그때 멘토 혜경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 씨, 축하해요. 혜경의 목소리가 들뜬 채로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궁금해했습니다. 에세이 김치를 업고 나를 찾았다가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올랐어요. 혜경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연이 투병 기간 틈틈이 쓴 에세이였습니다. 정말요? 진짜 제가 쓴 그 책이요? 서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방송 타고 서점에서도 난리예요. 독자들 반응도 너무 좋아요. 축하드려요.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며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서연의 건강한 볼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가을 햇살 같은 행복한 홍조가 가득했습니다. 나 진짜 살길 잘했다. 안 버티고 포기했으면 이런 날도 없었겠지? 민석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심플하지만 빛나는 커플링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깜짝 선물이 하나 더 있어. 민석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풀숲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나왔습니다. 어머, 이 아이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입양한 유기견이야. 이름은 배추.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추?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배추라는 단어가 이제는 행복한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 배추는 이 아이뿐이야. 힘든 김장 배추는 끝. 멍멍. 배추가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어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습니다. 세 가족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줌아웃되며 평화로운 가을 풍경 속에 녹아든 가족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처럼 담아냈습니다. 훗날 서연이 소량으로 즐겁게 담근 김치를 민석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먹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과 강아지 배추가 뛰노는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맛있다. 역시 우리 서연이 손맛이야. 이 맛 보려고 내가 그 난리도 버텼다. 민석이 김치를 한 젓가락 더 집어먹었습니다. 이제 김치가 즐거워졌어. 서연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가족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여운을 남기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서연과 민석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과 착취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관계입니다. 서연이 김치통을 엎어버린 그 순간은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지키려는 남편의 용기였고 잘못된 관습에 맞서는 정의였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김치통을 엎을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용기가 때로는 가족관계를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연과 민석처럼 진정한 행복은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